안녕하세요. 제인 NIS 뉴욕 직장인 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현재 내가 생각하는 미국 간호사의 단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얘라고 17분이 22분 중에서 17분이 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니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질문은 본인이 생각하는 미국 간호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컸었던 거는 랭귀지 스트러글이에요. 근데 거기 랭귀지 스트러글에서는 영어도 있지만 영어 이외에 언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어 외의 언어가 왜 미국에서 또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다인종, 저와 같은 에이시안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스페니쉬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인종이 더 많이 사는 동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스페니쉬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저희 그 유닛, 그러니까 응급실 유닛 안에 아예 그 통역해 주시는 분이 상주에 계세요. 데이 시프트든 나이트 시프트든 상주에 계시고 만약에 스페니쉬만 하시고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 환자가 계실 때에는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는 통역 도와주시고 뭐 이런 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이제 없으시거나 없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없으시거나 그리고 막 바쁘실 경우에는 그 통역을 해주는 그런 끌고 다닐 수 있는 태블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면은 화상으로 이제 환자분하고 나하고 그리고 통역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통역사분이 그 전 세계 언어가 다 통역사분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했었던 유닛에는 그 중동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아랍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랍어를 하시는 그 통역사님을 이제 부르려면은 병원 국제센터에다가 국제 그 교류센터였나? 거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통역사님 이 시간에 저희 교수님 라운딩 도시니까 그때 와주세요. 아니면은 뭐 지금 뭐 통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화하면은 이제 그분도 그 큰 병원 안에서 되게 다양한 통역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맞추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런 면이 있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상주에 있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환자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스페니쉬를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스페니쉬든 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익숙해지면은 스페니쉬 배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당연히 저도 처음에 미국 간호사 여기에서 이제 일을 했었을 때 그런 스트러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검사 수치가 이상 수치보다 훨씬 또 이상 수치보다 너무 또 높아버리면 이제 전화가 오는데 그분도 이제 그 닥터한테도 알려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화를 이제 제가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혈소판 수치가 되게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환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어텐딩한테든 뭐 레지던트든 무슨 우리 펠로우든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당이를 이제 찾으러 이제 갔죠. 이제 찾으러 가가지고 그 환자 여기 검사실에서 전화 왔는데 플래티넘 수치가 이렇게 높다더라. 여러분 여기 제가 방금 말한 거에서 이상한 점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나요? 플래티넘 수치가 높다. 근데 그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담당 교수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보시면서 저희 부서 그 응급실 팀원들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좋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듯이 이렇게 무슨 소리야? 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 플래트릿이 몇이래 이렇게 다시 말했어요.
내 목소리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렸나? 다시 더 크게 말해줬죠. 플랫트리 수치가 몇이래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거를 듣다가 미안하, 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런 표정으로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라고. 아니 그 환자 너 환자 플래투린 수치가 이렇대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진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미안해 해야 되는 사람은 나였는데 그분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 왜 못 알아듣지? 한참 좀 생각했어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해서 일단 나는 얘한테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소명으로 일을 하는 건데 일단은 너 스크린 좀 EMR을 좀 켜봐 이랬죠. 이제 스크린 좀 켜봐 해가지고 여기 환자 얘한테 좀 들어가서 여기 수치 무슨 봐봐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제서야 아 알겠어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내 말을 왜 못 알아듣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쫄래쫄래 가가지고 왜 걔가 내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해가지고 플랫트윗을 쳐봤어요. 구글에 쳐봤어요. 이걸 이제 그리고 발음을 들어봤어요. 근데 발음이 플레이릿 플래트릿이라고 우리 병원에서 인계줄 때 아 이분 플래트릿 수치가 이렇고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 한국 영어죠. 한국 영어를 이제 미국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그런 잘못된 영어를 한국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도 이런 언어들, 이런 발음을 했었을 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그런 게 제일 좀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알면은 내가 다시 고치면 되니까 그리고 그 고쳤을 때 그 뿌듯함도 커요. 아, 나 이제 이것도 하나 알았다 하는 그런 뿌듯함도 사실 크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스트레스풀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그 능력을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쪽으로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은 하나 또 배웠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인토네이션이랑 그리고 발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그 듣는 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참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를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발음도 중요한 것 같고 그 인토네이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높낮이를 하냐에 따라서 뭐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한국에 계신다면은 좀 의학 용어를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다시 한번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말이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정말 단순하게 또 생각해보면 셀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셀라인 재놨어? 해가지고 뭐 셀라인 그 미리 이렇게 플러싱 할 수 있게 쓰는 셀라인을 좀 재놓잖아요. 근데 그것도 셀린이라고 하는 거 셀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셀라인이라는 말 하면 여기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약 같은 거 약품명들도 발음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다 본인이 뭐 아는 것들 용어들 한번 다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선생님은 그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인가 봐요. 그래서 비만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멜레나를 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치워주는 게 이제 클린업을 하면은 또 대변을 멜레나를 보면은 또 클린을 하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허리가 나갈 것 같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는 되게 그런 그 비만인 환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힘든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같이 도와가지고 같이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이런 자세한 것도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한국 병원에서처럼 그런 맛있는 밥을 그 급식해주는 데서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 미국은.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 진짜 삼시세끼 조식도 먹을 수 있고 중식도 먹을 수 있고 석식도 먹을 수 있고 병원에서 그 3대 영양소를 영양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혹시 진짜 근데 이거 먹으면서도 꼭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맛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
사람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좀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밥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은 사 먹으면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음식들이 다 뭐 그 우리나라처럼 그런 3대 영양소가 딱 꼭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피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집에서 뭐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집에서 그냥 먹고 가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도시락을 런치박스를 싸가지고 가야 하는 게 어쩌면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라이어빌리티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간호사 그 엔클렉스 시험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간호사의 라이어빌리티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한국에서보다 의료 소송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의료 소송이 내가 정말 환자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환자 뭐 간호사의 면허가 뭐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겠지만 한국보다는 다른 거는 그런 수 문화가 워낙에 많은 나라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시거나 뭐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환자한테 해악을 끼치거나 그런 상황은 근데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겁먹으시는 선생님이 계실까봐 좀 걱정은 되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많이 없긴 하거든요. 본인이 잘 하시면은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스피크업을 하지 않으면 어뷰즈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 이거를 또 다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는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미국에서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묻히고 남들이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맞은 게 내가 스피크업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의 문화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선배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참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후배님들, 저도 그 신규 시절에는 뭐 그랬지만 이런 거를 잘 말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냥 동기들이랑 이야기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문화가 한국 간호사를 폐쇄적으로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속 그런 스펙업을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그런 스펙업을 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스펙업을 바라봤었을 때 그 선배 간호사들도 응원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미국처럼 조금 더 개방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경우를 예를 들어 보냐면, 만약에 응급실이나 뭐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환자 어사인을 차주널스가 해주잖아요. 그럼 차주널스가 그 이제 간호사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해줘야 되는데, 어떨 경우에는 뭐 차지 널스가 뭐 실수를 했든 어떤 경우에는 이 널스한테 계속 어사인을 계속 주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일이 당했었을 때는 당연히 스피크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환자를 계속 주냐, 방금 쟤한테 줬는데 왜 나한테 또 주냐, 이렇게 차지 널스한테 가가지고 스피크업을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그렇게 뭐 스피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쟤는 그냥 뭐 차진아 씨가 실수로 줬든 아니든 했을 경우에 쟤는 특별하게 불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본인이 묻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메일로 스피크업을 하시는 간호사들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그런 만약에 간호사들 간에 뭐 불링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불링이 있었을 경우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링을 당했었을 때,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했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욕하원 식으로 아마 이렇게 매니저한테 바로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부당한 일을 본인이 당했을 때는 한국에서처럼 조용히 나는 불만 없어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저에는 불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계속 똑같이 대할 거예요. 만약에 부당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똑같이 계속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스피크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가족과 떨어지게 된 것? 저도 이거는 동의해요.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그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거가 단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건샷이나 마약 환자가 많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환자분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마약 문제가 확실히 미국은 진짜 여기 엄청 커서요. 그 마약 의존되어져 있는 환자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한국처럼 다들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위기, 말로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그 만약에 그 오더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뜨잖아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그 일을 후다닥 다 해버리는 그런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더는 계속 새롭게 또 뜰 텐데 그렇게 쌓이면은 내가 그거를 더 이제 시간이 막 급해지면은 급해지기도 하고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다 끝내버려야지 내가 그 다음 시프트한테 넘기는 거 하나도 없이 넘기고 가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간호 문화잖아요. 넘기면은 또 뭐라고 하기도 하고 넘기면은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더가 뜬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처럼 부다다닥 가가지고는 뭔가 파닥닥 해치우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만약에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겠죠. 당연히 환자가 정말 이게 필요로 하고 응급사태이고 뭔가 바로 즉시 해내야 되는 거면은 당연히 후다다다닥 가서 해가지고 하는 게 여기도 그렇게 다 일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막 응급이 아니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하면은 오더가 한 번 나면은 지금 담당 의사가 지금 오더를 이 사람한테 여러 개를 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더가 조금 이제 이런 오더가 나면은 한꺼번에 가가지고는 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오더가 떴는데 플래그를 안 지우고 저렇게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도 다 열심히 일하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저희 동료들도 다 열심히 일하고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요. 대신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막 다음 시프트한테 뭔가 넘기지 않는 게 미덕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한국에서만큼 그런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퇴근 시간이 됐는데 의사가 오더를 또 냈어 갑자기 그 순간에 그러면은 이거 그냥 지금 났다 하고 다음 시프트한테 넘겨줘도 되고요. 우리나라만큼 막 너 이거 하고 가 위에 선배가 다음 시프트 사람이 너 이거 하고 가라고 하는 그런 경우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미국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사 따옴표로서 단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미국 간호사로서의 단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설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몇 년 지나고 나면 한국과 비교해서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몇 년이 지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익숙해지고 미국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지고 영어도 조금 더 편해지고 하면은 한국과 비교해서 단점은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일단은 그 미국 간호사 단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되게 재미있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도 이거를 명심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캡처를 해놓고 간 글인데요. 그게 뭐냐면 Paradise is not a place, it's a state of mind예요. 그래서 이 Paradise라는 공간은 어디라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이런 장소가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매일 강조하는 거는 항상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저는 그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모든 일에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과 악이 존재하듯이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다 좋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왜 나한테는 이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막 너무 괴로워? 미국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네 하는 거를 말하시는 게 사실 그게 여러분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하시고 미국에 오실 때 그런 걸 좀 유념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일하실 때 미국에 오시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국을 내가 빨리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마무리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새로운 그런 장소는 새롭겠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거는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패턴, 한국에서 취미생활을 했던 것, 한국에서의 행복하고 괴로웠던 것 똑같이 미국에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설마 패러다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감기가 오려고 해가지고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좀 훌쩍훌쩍 거렸다면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렇게 알아보셨으니까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코멘트란에 달아주시고요. 만약에 코멘트로 달기 쑥스럽다 하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좋아요가 제일 많은 그 코멘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즐겁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꾹.